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최경수라고 합니다. 올해 68살입니다. 평생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고 4년 전에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요즘 제 또래 분들이라면 다들 손주 돌보느라 행복한 비명을 지르실 텐데 저는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스러웠던 선택과 그로 인해 잃어버렸던 것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매일 아침 6시면 눈이 떠집니다. 40년 가까이 학교 가던 습관이 몸에 배어서 그런지 퇴직한 지 4년이 지났는데도 새벽이면 저절로 일어납니다. 혼자 사는 집은 늘 조용합니다. TV를 켜놓아도 제 목소리 외에는 들리는 게 없습니다. 간단히 아침을 먹고 나면 동네 도서관으로 향합니다. 퇴직하고 시작한 봉사활동인데 책 정리하고 학생들 숙제 봐주는 일을 합니다. 교단을 떠났어도 학생들과 함께하는 시간만큼은 여전히 좋더군요. 도서관 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편의점에서 도시락 하나 사서 혼자 먹습니다. 가끔 친구 동철이가 전화를 겁니다. 동철이는 저보다 2살 많은 70살인데 목수 일을 하다가 5년 전에 은퇴했습니다. 제 유일한 친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서 막걸리 한잔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동철이 앞에서만큼은 제 속마음을 조금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어제도 동철이를 만났습니다. 단골 주막에서 막걸리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또 옛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동철아, 민지가 어렸을 때 참 귀여웠는데 말이야. 또 시작이네. 자네 딸 이야기만 나오면 그 표정이야.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민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날 원망하는지 모르겠어. 동철이는 그저 한숨만 쉬었습니다. 이미 수없이 들었던 이야기니까요. 저도 압니다. 제가 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걸. 하지만 이 이야기 말고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제 딸 민지는 1984년에 태어났습니다. 제가 28살 때였습니다. 당시 아내 영숙과 저는 서로 사랑했고 민지가 태어났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작고 보드라운 손, 잠들어 있는 얼굴을 보며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은행원이었는데 저와는 생활 방식이 달랐습니다. 저는 교사로서 규칙적이고 원칙적인 생활을 중요하게 여겼지만 영숙은 자유로운 성격이었습니다. 사소한 것들로 자주 다퉜습니다. 민지가 6살이 되던 1990년 결국 영숙과 저는 이혼했습니다. 양육권 문제로 법정까지 갔지만 결국 제가 민지를 키우기로 했습니다. 당시 영숙은 재혼 계획이 있었고 저는 제가 더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도 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어린 딸을 혼자 키우는 게 쉽지 않았지만 저는 해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교사로서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쳐 왔으니 제 딸 하나쯤 잘 키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 가장 큰 착각이었습니다. 저는 민지에게 엄격했습니다. 성적 관리는 기본이었고 친구 관계도 간섭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숙제부터 검사했고 주말에는 문예반에 보냈습니다. 민지가 하고 싶다고 말한 적은 없었지만 제가 보기에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민지 아버지가 교사라며 칭찬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제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지는 말을 잘 듣는 아이였습니다. 제 말에 토를 달지 않았고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성적도 좋았고
생활 태도도 모범적이었습니다. 다른 학부모들이 부러워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민지의 눈빛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웃음도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그게 사춘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 지나가면 괜찮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2002년 민지가 18살이 되어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좋은 대학은 아니었지만 민지가 원하는 곳이었습니다. 입학식 날 저는 민지에게 말했습니다. 민지야, 이제 어엿한 대학생이 됐구나. 아빠가 자랑스럽다. 민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아빠. 그날 밤 민지는 집을 나갔습니다. 책상 위에 짧은 쪽지만 남긴 채였습니다.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빠, 저 이제 아빠 없이 살고 싶어요. 연락하지 마세요. 그 쪽지를 보고 저는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뭘 잘못했단 말입니까? 딸 잘 되라고 엄하게 키운 것뿐인데 왜 저를 떠나는 걸까요? 저는 민지를 찾아다녔습니다. 친구들에게 물어봤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성인이라 찾아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민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후로 23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는 교직 생활에 몰두했습니다. 딸은 떠났지만 학생들은 여전히 제 곁에 있었습니다. 학생들에게만큼은 좋은 선생님이고 싶었습니다. 2021년 2월 만 65세가 되어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마지막 수업을 마치고 교무실을 나서는데 학생들이 복도에 줄지어 서서 박수를 쳐줬습니다. 감사했지만 한편으로는 공허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아무도 없을 테니까요. 퇴직 후 4년이 지난 지금 저는 여전히 혼자입니다. 민지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결혼은 했는지, 아이는 있는지, 건강한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가끔 밤에 잠이 안 올 때면 민지의 어린 시절 사진을 꺼내 봅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민지의 얼굴을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오늘도 도서관 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2025년 3월 봄바람이 살랑살랑 붑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거리에는 손주 손을 잡고 산책하는 노부부들이 보입니다. 부러우면서도 씁쓸합니다. 저도 손주가 있었다면 저렇게 함께 걷고 있었을까요?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데 앞에 서 있던 여학생이 갑자기 휘청거립니다. 교복을 입은 학생인데 안색이 창백합니다. 순간 학생이 그대로 쓰러집니다. 학생이 쓰러지는 순간 제 몸은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40년 가까이 교단에 섰던 본능이랄까요. 학생 곁으로 달려가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숨은 쉬고 있었지만 의식이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119에 신고해달라고 소리쳤습니다. 학생의 맥박을 재고 기도를 확인하며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이 학생을 들것에 옮기며 물었습니다. 보호자이십니까? 아닙니다. 제가 쓰러지는 걸 목격했습니다. 그럼 보호자에게 연락이 가능하십니까? 학생 가방에서 학생증이나 연락처를 찾아보시죠. 구급대원이 학생의 교복 주머니에서 학생증을 꺼냈습니다. 이름은 최지우, 17살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성이 최 씨라는 게 왠지 낯설지 않았습니다. 구급대원이 학생의 핸드폰을 찾아 비상연락망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구급차에 동승했습니다. 학생이
무사히 회복할 때까지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문득 민지 생각이 났습니다. 민지도 고등학교 3학년 때 많이 힘들어 했었습니다. 수능 준비에 스트레스를 받았고 제가 더 압박을 가했습니다. 당시 저는 민지가 좋은 대학에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야 좋은 직장을 구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1990년 제가 34살이던 해에 영숙과 이혼했습니다. 민지는 6살이었습니다. 양육권을 두고 법정 다툼까지 갔지만 결국 제가 민지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당시 영숙은 재혼 계획이 있었고 저는 교사라는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제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혼 판결이 나던 날 민지에게 말했습니다. 민지야, 엄마는 이제 우리랑 살 수 없어. 하지만 아빠가 있잖아. 아빠가 민지를 잘 키울 거야. 민지는 울면서 물었습니다. 엄마는 왜 우리랑 안 살아요? 엄마는 엄마대로 사정이 있으셔. 민지는 아빠랑 행복하게 살면 돼. 사실 그때 제가 영숙에게 한 말이 있었습니다. 민지에게는 절대 하지 말았던 말입니다. 영숙이 민지를 데려가겠다고 했을 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당신이 재혼하면 민지는 어떻게 되는 거요? 새아버지 밑에서 눈치 보며 자라야 하는 거요? 내가 키우는 게 민지한테 더 좋소. 영숙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민지는 제 딸이에요. 제가 키우겠어요. 법적으로 내가 더 유리하오. 당신도 알잖소. 당신은 재혼 계획이 있고 나는 교사로 안정적이오. 법원이 누구 편을 들 것 같소? 결국 영숙은 민지를 포기했습니다. 2년 후인 1992년 영숙은 의사인 서연주와 재혼했습니다. 저는 민지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알면 혼란스러워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영숙이 민지를 만나고 싶어 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민지가 영숙을 그리워하면 제 교육에 방해가 될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민지를 키우면서 저는 엄격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학교에 가고 방과 후에는 학원에 갔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숙제를 검사했고 시험 기간에는 공부 계획표를 짜줬습니다. 친구들과 노는 것도 제한했습니다. 공부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민지가 초등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민지가 친구 생일 파티에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빠, 다음 주 토요일에 친구 생일 파티가 있는데 가도 돼요? 토요일은 문예반 가는 날이잖아. 그날만 빠지면 안 돼요? 친구들이 다 간대요. 안 돼. 문예반 한번 빠지면 진도 따라가기 힘들어. 생일 파티는 다음에 가. 민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민지가 이해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지금 조금 참으면 나중에 더 좋은 미래가 온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중학교에 올라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지는 미술부에 들어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반대했습니다. 미술부, 그건 대학 갈 때 도움이 안 돼. 차라리 영어 토론반에 들어가. 하지만 아빠, 저는 그림 그리는 게 좋은데요. 좋아하는 것과 해야 하는 건 달라. 나중에 후회하지 마. 민지는 결국 영어 토론반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민지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웃는 횟수도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그게 사춘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나가면 괜찮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민지는 수능 준비에 지쳐갔고 저는 더 압박을 가했습니다. 성적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혼을 냈습니다. 민지야, 이번 모의고사 성적이 왜 이래? 지난번보다 떨어졌잖아. 아빠, 저도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한 게 이거야? 더 해야지. 대학 가려면 이 정도로는 안 돼. 민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였습니다. 저는 민지가 제 말을 이해하고 더 노력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2002년 민지가 18살이 되어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제가 원했던 명문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괜찮은 대학이었습니다. 입학식 날 저는 민지에게 말했습니다. 민지야, 이제 대학생이 됐구나. 아빠가 자랑스럽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라. 민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아빠. 그날 밤 민지는 집을 나갔습니다. 책상 위에 쪽지만 남긴 채였습니다. 아빠, 저 이제 아빠 없이 살고 싶어요.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쪽지를 보고 당황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단 말입니까? 민지를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왜 저를 떠나는 걸까요? 저는 민지를 찾아다녔습니다. 친구들에게 물어봤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민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후로 23년이 흘렀습니다. 민지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병원 복도에서 기다리던 중 간호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보호자분 오셨습니다. 복도 끝에서 여자 한 명이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숨이 차서 헐떡이며 응급실로 들어왔습니다. 여자의 얼굴이 형광등 불빛에 비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23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민지였습니다. 민지였습니다. 23년 만에 보는 제 딸이었습니다. 41살이 된 민지는 제 기억 속 18살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고 눈가에는 주름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했습니다. 저를 보는 민지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민지도 저를 알아봤습니다. 순간 민지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복도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민지야. 민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스쳐 지나 응급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지우에게 달려가 손을 잡았습니다. 지우야, 괜찮아? 엄마 왔어. 지우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또 쓰러졌어요.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어디 아픈 데 없어? 괜찮아요. 그런데 엄마, 저기 계신 할아버지가 절 구해 주셨어요. 지우가 저를 가리켰습니다. 민지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차갑고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짧고 무뚝뚝한 인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의사가 들어와 지우의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영양 부족으로 쓰러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수액을 맞고 하루 정도 안정을 취하면 괜찮을 거라고 했습니다. 민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병원을 나왔습니다. 민지에게 더 이상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23년 만에 본 민지는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손은 거칠었고 옷차림은 수수했습니다. 쓰러진 학생이 민지의 딸이라니 저에게는 손녀였습니다. 17살, 고등학교 3학년. 그렇다면 민지는 24살에 지우를 낳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집에 도착해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민지가 어렸을 때 쓴 일기장이었습니다. 민지가 집을 나간 후 제가 보관하고 있던 것입니다.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2002년 2월 15일. 오늘 대학 합격 발표가 났다. 아빠가 원하던 대학은 아니지만 내가 가고 싶던 곳이다. 아빠는 아쉬워하셨다. 나는 아빠를 실망시킨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다. 아빠 없이 살면 될까? 무섭지만 해보고 싶다. 제가 몰랐던 민지의 마음이었습니다. 민지는 제게 실망을 안겨주는 게 두려워 참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민지가 제 말을 잘 따른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참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과거의 일기를 펼쳤습니다. 1998년 5월 3일. 오늘 친구 생일 파티에 못 갔다. 아빠가 문예반 가야 한다고 하셨다. 친구들은 재미있게 놀았을 텐데 나는 혼자 문예반에서 글을 썼다. 친구들이 부럽다. 나도 자유롭게 놀고 싶다. 1999년 10월 12일. 오늘 미술부 가입 신청서를 냈다가 아빠한테 혼났다. 아빠는 미술이 대학 가는 데 도움이 안 된다고 하셨다. 나는 그림 그리는 게 좋은데 왜 안 되는 걸까? 영어 토론반에 들어가라고 하셨다. 하기 싫지만 아빠 말씀을 들어야 한다. 저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제가 민지를 위한다고 한 모든 것들이 민지에게는 족쇄였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친구 동철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경수야, 어제 목소리가 이상하더니 무슨 일 있었나? 민지를 봤네. 뭐, 민지를 어디서? 저는 어제 있었던 일을 동철이에게 말했습니다. 동철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경수야, 자네 이제 어떻게 할 건가? 모르겠네. 민지는 날 보기 싫어하는 것 같더군. 당연하지. 23년이나 연락 안 하고 살았는데 자네가 먼저 다가가야지. 하지만 민지가 싫어하는데 어떻게 다가가나. 그래도 해야지. 자네가 후회하고 있잖아. 이번 기회에 풀어보게. 동철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민지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며칠 후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신분증을 병원에 두고 왔다고 했습니다. 병원으로 가서 신분증을 찾았습니다. 원무거를 나서는데 복도에서 민지를 마주쳤습니다. 민지도 저를 봤습니다. 피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민지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아빠가 아니라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민지야, 지우는 괜찮아졌니? 네, 퇴원했어요. 다행이구나. 앞으로 건강 잘 챙기길 바란다. 병원비 내주신 거 감사합니다. 나중에 꼭 갚겠습니다. 아니야, 그건 괜찮아. 아니에요.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니까요. 민지의 목소리에는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지야,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시면 뭐해요? 23년이 지났는데 나도 안다. 하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민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쳐다만 봤습니다. 눈빛에는 원망과 서운함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가봐야 해요. 식당 문 열어야 하거든요. 식당. 네, 작은 식당 운영하고 있어요. 2014년부터요. 민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저는 민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민지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2014년부터라면 11년째입니다. 민지가 30살 때부터 식당을 했다는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와 생각했습니다. 민지의 삶이 궁금했습니다. 언제 결혼했고, 언제 이혼했는지, 지우 아버지는 누구인지, 왜 혼자 식당을 운영하며 지우를 키우는지. 하지만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민지가 말해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민지의 삶을 조용히 지켜보기로, 멀리서라도 민지가 잘 지내는지 확인하기로, 민지가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민지가 운영하는 식당을 찾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병원 원무과에서 민지의 연락처를 확인했고 주소를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식당은 집에서 버스로 3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주택가 골목에 자리한 작은 한 식당이었습니다. 간판에는 민지네 밥상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식당 건너편 버스 정류장에 앉아 민지의 식당을 지켜봤습니다. 아침 7시부터 손님들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출근하는 직장인들이 아침 식사를 하러 오는 것 같았습니다. 민지는 앞치마를 두르고 홀을 오가며 음식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땀을 흘리며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더 많은 손님들이 몰려왔습니다. 민지는 쉴 틈 없이 일했습니다.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나르고 계산을 하고 테이블을 치우는 모든 일을 혼자 했습니다. 지우는 학교에 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가 넘어서야 손님이 뜸해졌습니다. 민지는 식당 앞에 나와 잠깐 쉬었습니다. 의자에 앉아 물을 마시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피곤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 딸이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었다니. 저녁 5시쯤 되자 다시 손님들이 들어왔습니다. 민지는 다시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밤 9시가 넘어서야 마지막 손님이 나갔습니다. 민지는 식당 문을 닫고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테이블을 닦고 바닥을 쓸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모든 일을 마친 건 밤 11시가 다 되어서였습니다. 민지는 불을 끄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저는 재빨리 정류장 뒤로 숨었습니다. 민지는 피곤한 걸음으로 골목을 걸어갔습니다. 저는 민지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민지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혼자 일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도 식당에 갔습니다. 그 다음 날도 갔습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식당 건너편에서 민지를 지켜봤습니다. 민지의 하루는 매일 똑같았습니다. 새벽같이 식당에 와서 준비하고 손님을 맞고 밤늦게까지 정리했습니다. 쉬는 날도 없어 보였습니다. 토요일 저녁, 지우가 식당에 나타났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온 것 같았습니다. 교복을 입은 채로 식당 일을 도왔습니다. 테이블을 치우고 물을 나르고
계산을 도왔습니다. 민지와 지우는 손발이 척척 맞았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함께 일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생각했습니다. 민지는 언제부터 이렇게 힘들게 살았을까요? 2014년부터 식당을 했다면 당시 민지는 30살이었고 지우는 6살이었습니다. 민지는 어린 딸을 키우면서 혼자 식당을 꾸려온 것입니다. 11년 동안 쉬지 않고 일한 것입니다. 친구 동철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철아, 민지를 봤네. 또 어디서? 민지가 운영하는 식당에 갔었네. 일주일 동안 지켜봤어. 자네 그러지 말고 들어가서 밥이나 먹지 그랬나? 못 들어가겠더군. 민지가 날 보면 싫어할 것 같아서. 경수야, 자네 이러다가 평생 후회하겠네. 용기 내서 들어가 보게. 동철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민지에게 거절당할까 두려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저는 다시 식당 앞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식당 문 앞에 서니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냥 돌아섰습니다. 화요일, 수요일에도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식당 문 앞까지 갔다가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겁쟁이였습니다. 민지에게 거절당하는 게 두려웠습니다. 목요일 저녁 또다시 식당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들어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문을 열려는 순간 안에서 민지와 지우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엄마, 오늘 수학 시험 망쳤어.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되지. 하지만 엄마, 나 요즘 너무 피곤해. 학교 끝나고 바로 학원 가고, 학원 끝나고 여기 와서 일 돕고. 친구들은 다 집에서 쉬는데 나만 일해. 미안해, 지우야. 엄마가 능력이 없어서. 아니야, 엄마. 엄마, 잘못 아니야. 그냥 내가 힘들다는 거야. 조금만 참자. 지우가 대학 가면 엄마가 더 열심히 해서 편하게 해줄게. 저는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제 탓이었습니다. 민지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게 다 제 탓이었습니다. 제가 민지를 좀 더 이해했더라면, 제가 민지에게 좀 더 자유를 줬더라면 민지는 이렇게 힘들게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식당 앞을 떠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민지와 지우의 대화가 맴돌았습니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민지는 제 도움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민지에게 버림받은 아버지니까요. 다음 날 아침 도서관 봉사를 가지 않고 민지의 식당 근처를 배회했습니다. 민지와 지우를 멀리서라도 보고 싶었습니다. 골목을 걷다가 지우를 발견했습니다. 학교 가는 길인 것 같았습니다. 교복을 입고 무거운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걸음이 느렸고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저는 지우를 따라갔습니다. 지우는 학교까지 20분 정도 걸어갔습니다. 학교 앞에서 친구들을 만났지만 밝게 웃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이고 교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학교 앞 벤치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지우는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수능 준비에 지쳐 있었고 식당 일까지 도와야 했습니다. 민지도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혼자 식당을 운영하며 지우를 키우느라 지쳐 있었습니다. 제가 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민지와 지우를 도와야겠다고, 멀리서라도 이들을 지켜봐야겠다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용기를 내서 민지의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 손님이 뜸한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민지가 테이블을 닦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저를 보고 손을 멈췄습니다. 아버지, 어쩐 일이세요? 밥 먹으러 왔다. 민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저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지가 메뉴판을 가져왔습니다. 뭐 드시겠어요? 된장찌개 주세요. 민지는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 후 뜨끈한 된장찌개와 반찬들이 나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민지의 손맛이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는데 민지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제가 대접하는 겁니다. 아니야, 내가 낼게. 손님으로 온 게 아니잖아요. 그냥 가세요. 민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고집 부리지 않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도 갔습니다. 그 다음 날도 갔습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민지의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민지는 아무 말 없이 음식을 내왔고 저는 조용히 먹고 나왔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민지가 제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왜 자꾸 오시는 거예요? 음식이 맛있어서. 정말 그것뿐이에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23년 만에 다시 만났다고 해서 갑자기 부녀 관계가 회복되는 건 아니에요. 알아. 하지만 민지야, 난 내가 궁금해.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알고 싶어. 민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집을 나간 건 2002년이었죠. 18살 때였어요.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나왔어요. 아버지 없이 살고 싶었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지는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어요. 아르바이트 여러 개 하면서 학비 벌고 월세 내고. 하지만 자유로웠어요. 아버지 눈치 안 보고 제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었으니까요. 미안하다, 민지야. 아직 말 안 끝났어요. 2006년에 결혼했어요. 22살 때였죠. 남자는 중고차 딜러였어요. 강민수라고. 처음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저한테 잘해줬거든요.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본색이 드러났죠.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민수는 도박을 했어요. 경마, 경륜, 카지노. 안 하는 게 없었어요. 제가 벌어온 돈을 다 날렸죠. 빚까지 졌어요. 2008년에 지우가 태어났는데 민수는 아이한테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니? 2014년에 이혼했어요. 지우가 6살 때였죠. 더는 못 견디겠더라고요. 이혼하고 지우 데리고 나왔어요. 위자료도 못 받았어요. 민수한테 재산이 없었거든요. 빚만 잔뜩 있었죠. 민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식당을 시작했어요. 작은 식당이지만 지우랑 저 먹고 살기엔 충분했어요. 11년 동안 쉬는 날 없이 일했어요.
지우 학원비 벌려고요. 민지야, 왜 나한테 연락하지 않았니? 내가 도와줄 수 있었잖아. 민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버지한테 도움받고 싶지 않았어요. 아버지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아버지, 제가 제일 원망하는 건 따로 있어요. 뭐니? 아버지가 엄마를 쫓아냈잖아요. 제가 6살 때 엄마가 절 버렸다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그게 아니었잖아요. 아버지가 엄마를 내쫓은 거였잖아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절 데려가고 싶어 했대요. 하지만 아버지가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법정까지 가서 양육권 뺏으셨잖아요. 엄마는 억지로 절 포기한 거였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민지야, 그건 엄마는 1992년에 재혼하셨어요. 의사 선생님이랑요. 저는 그 사실조차 몰랐어요. 아버지가 말씀 안 해주셨으니까요. 엄마가 절 만나고 싶어 하셨대요. 하지만 아버지가 거절하셨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영숙과 민지의 만남을 막았습니다. 민지가 혼란스러워할까봐, 제 교육에 방해가 될까봐 그랬습니다. 민지야,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요? 엄마는 2022년에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로요. 엄마 남편분도 같이 돌아가셨고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영숙이 3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니. 나는 몰랐다. 영숙 씨가 돌아가신 줄. 당연히 모르시죠. 저도 뒤늦게 알았어요. 엄마 변호사님한테 연락받고 알았죠. 엄마가 유언장에 절 적어놨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엄마가 날 버린 게 아니라는 걸. 아버지가 엄마랑 저를 갈라놓은 거라는 걸. 민지는 울먹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전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어요. 아버지 때문에 엄마랑 제대로 된 시간도 못 보냈어요. 엄마가 살아계실 때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민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 오세요. 저희 좀 내버려 두세요. 민지는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식당을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가 저지른 잘못이 너무 컸습니다. 민지에게서, 영숙에게서, 그리고 저 자신에게서 너무 많은 것을 빼앗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영숙이 민지에게 보낸 편지들이 있었습니다. 1990년부터 2020년까지 30년 동안 영숙은 매년 민지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편지들을 모두 숨겼습니다. 민지에게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편지를 읽었습니다. 영숙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 편지들을 민지에게 전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지는 제게 더 이상 식당에 오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민지와 지우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민지의 식당 근처를 배회했습니다. 멀리서라도 민지와 지우를 보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지우가 학교 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무거운 가방을 메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지우를 따라가다가 멈춰 섰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제 핸드폰에 생소한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았더니 지우였습니다. 할아버지, 저 지우예요. 지우야, 어떻게 내 번호를 알았니? 병원에서 할아버지 신분증 볼 때 핸드폰 번호 적혀 있었어요. 몰래 메모했어요. 그랬구나. 무슨 일이니? 할아버지, 저 할아버지한테 감사 인사 제대로 드리고 싶어요. 그날 할아버지가 안 계셨으면 저 큰일 날 뻔했거든요. 시간 되시면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민지가 알면 화를 낼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우의 목소리가 너무 간절했습니다. 그래, 만나자. 언제가 좋니?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에 학교 앞 카페에서 만나요. 토요일 오후 약속 장소에 갔습니다. 지우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복이 아닌 평상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우 앞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와주셔서 감사해요. 천만에, 내가 부른데 와야지. 저는 지우를 자세히 봤습니다. 민지를 닮았지만 더 밝은 인상이었습니다. 눈빛에는 호기심과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뭐니? 할아버지가 우리 엄마 아버지세요? 저는 놀랐습니다. 지우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 민지는 내 딸이야. 그럼 할아버지는 제 진짜 할아버지네요. 근데 왜 엄마랑 할아버지는 안 만나셨어요? 오랫동안요. 그건 복잡한 사정이 있단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한테 들었어요. 할아버지랑 오랫동안 연락 안 하고 지냈다고. 근데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가 좋은 분인 것 같아요. 저 쓰러졌을 때 도와주셨잖아요. 당연한 일을 한 거야. 아니에요. 그때 주변에 사람 많았는데 아무도 안 도와줬어요. 할아버지만 저한테 달려오셨어요. 저 그거 다 기억해요. 지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우야, 괜찮아. 이제 다 괜찮아. 할아버지, 저 요즘 너무 힘들어요. 수능 준비도 힘들고 엄마 식당 일 돕는 것도 힘들어요. 친구들은 다 집에서 편하게 공부하는데 저만 이래요. 많이 힘들었구나. 근데 엄마한테는 말 못해요. 엄마도 힘드신데 제가 더 힘들다고 하면 엄마가 속상해 하실 것 같아서요. 지우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우를 안아줬습니다. 제가 안아주지 못했던 민지의 모습이 지우에게서 보였습니다. 지우야, 할아버지한테 얘기해도 돼. 할아버지가 들어줄게. 지우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수능 스트레스, 학원 숙제, 식당 일, 친구 관계. 17살 소녀가 감당하기엔 너무 많은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지우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우야, 엄마는 너를 사랑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거야. 너를 좋은 대학 보내고 싶으셔서 그러시는 거란다. 저도 알아요. 그래서 더 미안해요. 엄마가 저 때문에 고생하시는데 제가 힘들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아니야.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야 해. 혼자
참으면 안 돼.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엄마 어렸을 때는 어땠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민지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민지는 착한 아이였어.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잘하고. 엄마, 행복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지가 행복했을까요? 제 기억 속 민지는 늘 조용했고 웃음이 적었습니다.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지우야, 할아버지가 민지한테 잘못했어. 너무 엄격하게 키웠거든. 민지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했어. 할아버지 생각만 강요했지. 그래서 엄마가 집을 나간 거예요? 그래. 민지는 할아버지 없이 살고 싶었던 거야. 지우는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이제라도 엄마한테 잘해주시면 안 돼요? 사과하시면 안 돼요? 할아버지가 이미 사과했어. 근데 민지는 용서 안 해줄 것 같아. 엄마는 겉으론 차갑지만 속은 따뜻한 사람이에요. 할아버지가 진심으로 사과하시면 엄마도 마음 열 거예요. 지우의 말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저는 지우에게 물었습니다. 지우야, 할아버지가 민지한테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미안하다고. 진심으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우와 헤어지며 지우에게 말했습니다. 지우야, 오늘 우리 만난 건 비밀로 하자. 엄마한테 말하면 안 돼. 알았어요, 할아버지. 근데 할아버지,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죠? 그래, 언제든지 연락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지우를 만나면서 희망을 찾았습니다. 지우는 저와 민지 사이의 다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영숙의 편지를 꺼내 다시 읽었습니다. 이 편지를 민지에게 전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주 지우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할아버지, 엄마가 요즘 더 힘들어 보여요. 할아버지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식당 일 같은 거요. 엄마 혼자 하시기엔 너무 힘들어 보여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민지가 제 도움을 받을까요?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민지에게 진심을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우와 만난 지 일주일 후 저는 용기를 내서 민지의 집 주소를 찾아냈습니다. 지우가 알려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식당 사업자 등록증에 나온 주소였습니다. 민지의 집은 식당 근처 다세대 주택 2층이었습니다. 저는 영숙의 편지를 손에 들고 민지의 집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까지 한참이 걸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민지가 문을 열어줄까요? 아니면 쫓아낼까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민지가 문을 열었습니다. 저를 보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여긴 어떻게? 민지야, 할 말이 있어서 왔다. 잠깐만 시간을 줄 수 있니? 민지는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집 안은 작았지만 깨끗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지우의 책상이 있었고 책들이 가득했습니다.
뭐 마실래요? 아니, 괜찮아. 민지와 저는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습니다. 민지야, 이걸 너한테 줘야겠다. 이게 뭔데요? 내 엄마가 너한테 보낸 편지야. 1990년부터 2020년까지 30년 동안 매년 보낸 거야. 민지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엄마가 보낸 거라고요? 그래. 영숙 씨가 매년 내 생일마다 편지를 보냈어. 근데 나한테 먼저 왔고 나는 너한테 전달하지 않았어. 민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요? 왜 제게 주지 않으신 거예요? 너한테 혼란을 주고 싶지 않았어. 내가 엄마를 그리워하면 공부에 집중하지 못할까봐 그랬어. 민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30통이 넘는 편지였습니다. 민지는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편지를 펼쳤습니다. 1990년 3월 15일. 사랑하는 민지에게. 엄마야. 민지야, 엄마가 너를 버린 게 아니야. 엄마도 너랑 함께 살고 싶었어. 하지만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았단다. 미안해. 엄마가 너무 미안해. 민지야, 엄마는 너를 사랑해. 늘 너를 생각하고 있어. 건강하게 잘 자라렴. 사랑하는 딸아. 민지는 편지를 읽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편지를 펼쳤습니다. 1995년 3월 15일. 민지야, 벌써 내가 11살이 되었구나. 엄마는 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내가 얼마나 예쁘게 컸을지 상상해. 엄마는 지금 새 가정을 꾸렸단다. 하지만 너를 잊은 적은 한 번도 없어. 매일 너를 생각해. 언젠가 너를 만날 수 있을까? 사랑해, 민지야. 민지는 편지를 한 장 한 장 읽었습니다. 30년 동안 영숙이 보낸 편지를 모두 읽었습니다. 마지막 편지는 2020년이었습니다. 2020년 3월 15일. 민지야, 내가 36살이 되었구나. 엄마는 이제 60살이 되었어. 나이가 들면서 너를 더 보고 싶어진다. 한 번도 만나지 못했지만 엄마는 늘 너를 사랑했어. 너를 낳은 것이 엄마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었어. 사랑해, 민지야. 늘 건강하렴. 민지는 편지를 다 읽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음소리가 집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민지 옆에 앉아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민지야, 미안해. 내가 너한테서 엄마를 빼앗았어. 내가 이 편지들을 숨겼어. 내가 너무 잘못했어. 민지는 저를 돌아봤습니다.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저는 30년 동안 엄마가 저를 버렸다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엄마를 원망했어요. 엄마가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버지는 왜 그러신 거예요? 왜 저한테서 엄마를 빼앗으신 거예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나는 내가 혼란스러워할까봐 그랬어. 내가 공부에 집중하지 못할까봐. 내가 엄마를 그리워하면 내 교육에 방해가 될까봐. 그게 다예요. 아버지, 교육이 그렇게 중요했어요?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어. 하지만 나는 틀렸어. 완전히 틀렸어. 민지는 다시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함께 울었습니다. 민지야, 내가 너한테 너무 미안해.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할게. 용서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그냥 내가 잘못했다는 걸 알아줬으면 해. 민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아버지가 미웠어요. 정말 많이 미웠어요. 집을 나온 23년 동안 단 한 번도 아버지를 용서한 적 없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오늘 이 편지들을 보니까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론 이해가 돼요. 아버지도 처음 해보는 거였잖아요. 혼자 딸 키우는 거. 아버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거겠죠. 민지야. 하지만 그래도 화는 나요. 아버지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졌어요. 엄마도 못 만나고 잘못된 결혼도 하고 혼자 지우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알아. 다 내 잘못이야. 민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저 당장 용서는 못해요.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요. 생각할 시간이요. 그래, 충분히 생각해. 나는 기다릴게.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지우가 들어왔습니다. 학원에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지우는 저를 보고 놀랐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왜 오셨어요? 지우야, 엄마한테 드릴 게 있어서 왔어. 민지가 지우를 돌아봤습니다. 지우야, 너 할아버지 알았어? 지우는 당황했습니다. 저는 지우를 대신해서 말했습니다. 민지야, 지우가 나한테 연락했어. 감사, 인사하고 싶다고. 한 번 만났어. 민지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지우를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몰래 만났어요. 괜찮아. 지우 잘못 아니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지야, 나는 이만 갈게. 편지 잘 읽어봐. 그리고 생각해봐. 우리 관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민지의 집을 나왔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무겁지만 조금은 가벼워진 기분이었습니다. 진실을 말했으니까요. 이제 민지의 선택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민지에게 편지를 전한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지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초조했지만 기다렸습니다. 민지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으니까요. 그동안 저는 매일 아침 민지의 식당 앞을 지나갔습니다.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서 민지가 일하는 모습을 보며 무사한지 확인했습니다. 지우와는 가끔 연락했습니다. 지우는 제게 민지의 안부를 전해 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가 편지 읽고 많이 우셨어요. 그랬구나. 근데 요즘은 표정이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엄마가 할머니 사진 꺼내서 보시더라고요. 정말? 네, 할아버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엄마가 마음 여실 거예요. 지우의 말을 믿으며 저는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11월 중순 지우의 수능 시험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지우가 다니는 학교 앞에 갔습니다. 응원 나온 학부모들 사이에 섞여 멀리서 지우를 지켜봤습니다. 민지도 왔습니다. 식당 문을 닫고 온 것 같았습니다. 민지는 지우를 꼭 안아주며 응원했습니다. 지우야, 긴장하지 말고 내가 공부한 만큼만 해.
엄마는 어떤 결과든 괜찮아. 엄마, 잘하고 올게요. 지우가 교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지는 한참을 교문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저도 멀리서 교문을 바라봤습니다. 손녀가 잘 치르기를 기도했습니다. 수능이 끝난 후 지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아버지, 시험 잘 봤어요. 정말 다행이다. 할아버지,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 오실래요? 엄마가 저녁 준비하신대요. 할아버지도 같이 드시라고 하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지가 저를 초대한다니. 정말 민지가? 네, 엄마가 직접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녁 7시에 오시래요. 저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저녁 7시 민지의 집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지우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할아버지, 어서 오세요. 거실에는 식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불고기, 나물 반찬들이 가득했습니다. 민지가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버지, 오셨어요. 앉으세요. 민지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민지와 지우도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우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수능 잘 본 건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할아버지가 응원해 주셔서 힘이 났어요. 아니야, 지우야. 내가 열심히 한 거지. 민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초대한 건 할 말이 있어서예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민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한 달 동안 많이 생각했어요. 엄마 편지도 여러 번 읽었고요. 화도 나고 서럽기도 하고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그랬겠구나. 근데 지우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저도 부모로서 실수를 많이 했거든요. 지우한테 힘든 일 시키고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부모도 사람이라는 거, 완벽할 수 없다는 거. 민지는 잠시 멈추었다가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그러셨던 거죠. 처음 해보는 일이었잖아요. 혼자 딸 키우는 거. 최선을 다하셨지만 실수도 하셨던 거죠. 민지야, 아버지, 저 아직도 화는 나요. 엄마를 못 만난 게 너무 억울하고 서러워요. 하지만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으면 저도 평생 이 감정에 갇혀 살 것 같아요. 민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용서하기로 했어요. 아버지를요. 당장은 힘들겠지만 천천히 관계를 회복해 보려고요. 저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68년을 살면서 이렇게 운 적이 없었습니다. 민지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아버지가 너한테 잘할게. 이제라도 좋은 아버지가 될게. 아버지, 무리하지 마세요. 천천히 하면 돼요. 지우가 우리를 보며 웃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이제 우리 밥 먹어요. 음식 다 식겠어요. 우리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대화가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지우가 수능 이야기를 하고 민지가 식당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도서관 봉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족처럼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민지가 제안했습니다. 아버지, 이제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이 저녁 드실래요? 그래도 되겠니? 네, 지우도 할아버지 보고 싶어 하고, 저도 아버지랑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 후로 매주 목요일마다 민지의 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지우는 대학 준비를 했고 민지는 여전히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저는 가끔 식당 일을 도왔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테이블을 닦고 장을 보러 갔습니다. 12월 초 지우의 대학 합격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우는 원하던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지우가 가장 먼저 제게 전화했습니다. 할아버지, 붙었어요. 제가 합격했어요. 정말 축하한다, 지우야. 할아버지, 오늘 저녁에 같이 축하해요. 우리 셋이서요. 저녁에 민지의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민지는 특별히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축하했습니다. 지우야, 정말 축하한다. 내가 자랑스럽다. 할아버지, 고마워요. 할아버지가 응원해 주셔서 힘이 났어요. 민지도 기뻐했습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아버지가 지우한테 힘이 되어 주셔서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는데 뭘. 아니에요. 아버지가 계셔서 지우도 저도 많이 위로받았어요. 우리는 함께 웃고 떠들었습니다.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행복이었습니다. 이제 제 인생에는 가족이 생겼습니다. 늦었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지와의 관계는 아직 완벽하지 않습니다. 가끔 어색하고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천천히 나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이겁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잘못했다면 사과하세요. 용서하지 못했다면 용서하세요. 제가 그랬듯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건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세요. 후회하지 마시고요. 오늘도 저는 민지의 식당에서 설거지를 돕고 있습니다. 민지와 지우의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이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